0.59%포인트 차이로 패한 홍영표 의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국민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어제 의총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본인 SNS에 직접 올린 글인데 SNS에 뭐라고 얘기를 올렸느냐. 참담합니다. 저를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라서 발언에 신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이유, 내가 지금 피해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더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건데 당 그리고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입을 열었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은 온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아꼈지만 내가 참다 책임을 안 지는 이런 상황에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것 같아요. 김관옥 소장님. 네. 지금 송 전 대표 설명을 사실 가장 듣고 싶은 사람은 또 홍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0.59%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이제 패배를 한 건데 그것이 일종의 매표에 의해서 패배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네. 굉장히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크게 봐야 될 상황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정당 정치가 2002년에 차떼기부터 흘러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참담함을 느끼는 것이고 여기에서 일종의 우리가 맨날 무관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진짜 무관용을 적용해야 되는 시점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에 관해서는 국민들은 굉장히 엄격해요.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정주의라는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서 가장 엄중한, 즉 돈에 관해서 재발이 발생한다 또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네. 반드시 영구 제명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국민들이 그렇게 해도 믿지 않을 텐데 지금은 뭐 어떤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임지는 자세 전체적으로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실상 비단 뭐 민주당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정당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전부 다 반성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는 것이고 네. 한 가지는 이런 매표 행위는 뭐 극단적인 상황이고 또 하나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 자금을 받는데 정치 자금을 쓰는 데에도 또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것도 네. 이제 잘 쓰이냐 못 쓰이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받지도 않고 네. 쓰는 부분만을 이제 새로운 어떤 기구를 독립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검증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다시 얘기하면 투명성을 높이는 어떤 조직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좀 참고를 해서 자금 이용의 좀 투명성을 높이는 데까지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단 직접적인 피해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홍영표 의원까지 나서서 당사자 책임져라.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귀국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 송영길 즉각 귀국해서 해명해라라고 입을 모았더니 송영길 전 대표가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송 전 대표는 의원들의 조기 귀국 요청이 이어지자 최근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송 대표가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만 조기 귀국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도 또 뒤에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기사까지 마저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입니다. 송영길 탈당도 고민 중이다. 당 안팎에선 정계 은퇴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있다라는 건데, 네, 송영길 전 대표 탈당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밑줄.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내일 현지 시각으로 내일 파리에서 있을 기자회견입니다. 여기 기자회견에서 조기 귀국 일정과 함께 탈당 계획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송 전 대표가 탈당 등을 모든 걸 열어놓고 고민 중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일단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먼저 탈당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앞서서 정말 조기 귀국할지는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었죠. 근데 그러면 조 변호사님, 네. 만약에 기자회견에서 탈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곧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곧은 아니고 안 들어오고 약간 시간을 끌게 되면 강제로 들여오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탈당하면 당원도 아닌데. 탈당을 안 하더라도 뭐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죠. 그러면 뭐 이제 수사 절차에서 네. 뭐 이제 뭐 범죄인 인도 요구라든가 이런 법적 절차를 취하면 몰라도 네. 당이 자연인 누구에게 뭐 들어오라 마라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는 이른바 출당 내지는 제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만 있는 것인데 아마 지금 저 탈당 얘기가 나오는 게 과거 LH 사례를 좀 빗대는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의원이 관여됐는지 여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송영길 의원이 만약에 본인은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본인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변명할 수 없는 부분은 어찌되었던 본인을 위해 뛰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중에는 현역 의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역 의원 중에 삼선 중진 의원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비위에 관여된 정황이 드러난 이상 본인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탈당을 하고 네. 진실 규명에 최대한 협조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국민께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지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민주당에 버티고 있게 네. 되면 본인을 386의 대표 정치인으로서 5선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장까지 공천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천시장도 광역단체장까지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은 당 대표를 지낸 상임 고문으로서 역할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좀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하겠습니다라고 일단 귀국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 내부 여론 분위기가 탈당은 부족해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정계 은퇴해야라는 요구가 있다는 건데 이 목소리도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자기 희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혹시 앞으로 또 뭐 멋있게 이걸 일을 처리하면 혹시 또 기회가 올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좀 구질구질하게 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거야. 어떻게 이래놓고 뭘 더 미련을 가진들 가능하겠어요. 그게. 아하. 이걸 다 책임지고 자기가 다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이면 희생하는 모습을 그 이후에 뭐 삶에서 뭐라도 조금 몰라도 이게 구질구질하면 사람만 더 아주 추하게 마무리된다 이런 얘기죠. 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OX 팻말을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정계 은퇴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와, 전원일치, 네, 만장일치의 마음으로 정계를 아예 이번에 은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박봉건 의원님. 네. 물론 전제는 깔아야겠죠. 그 2년 전 5.2 전당대회 때 돈 봉투 살포가 있었으면 매표를 했으면 네. 금권 선거를 했으면 당연히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정계 은퇴하는 게 맞고. 근데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도 계속해서 일단 지금까지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일 프랑스 파리에서 그 특판 몇 명 모아놓고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지금 귀국할지 안 할지 지금 언론마다 조금 엇갈리는 게 있고. 네. 근데 어차피 귀국할 거면은 왜 거기서 하냐.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시간 끌면서 말 맞추기, 회유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지 않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서 당당하고 따뜻하면 거기서 기자회견 할 게 아니죠. 빨리 들어와서 당 내부 사태를 수습을 하고 네. 본인의 그 억울한 게 있으면 밝히면 되는 거고. 근데 그 본인이 억울하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녹취록 보면은 영길이 형 이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본인이 직접 돈 봉투를 살포했거나 아니면 살포하는데 관여한 정황이 네.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 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은 민주당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시중에 나온 이야기가 벌써 이제 1년 전에 양양자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다시 또 재소환되잖아요. 그 당시 뭐라 그러냐면 검수완박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지 네. 않으면은 문재인 정부 사람 20명이 감옥을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 나오지만 검수완박을 하는 게 권력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검수완박을 이렇게 강행하고 밀어붙인 게 다 이런 캥기는 게 있고 구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늦추면 늦출수록 계속해서 민주당은 이런 그 돈봉투 당이라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네. 아니 어떤 운동권과 진보 정당의 도덕적 파산 아니겠습니까? 20년 전에 지금 그 상대당의 그 차떼기 당이라고 하나라다. 해가지고 엄청 네. 비판했잖아요. 근데 차떼기 당보다 금액이 작아서 우리의 죄는 더 적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금권 선거라는 거는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정책 구태고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될 적폐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송 대표가 빨리 귀국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수철 원장님 짧게 30초만. 제가 알기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관악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지역이 그 이해찬 대표가 다선을 했던 지역이니까 아마 본인께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아마 그곳으로 네. 가신 것 같은데 지금 잘하실 수 있는 것은 정계를 하루빨리 은퇴하는 거다 이런 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 386을 대표하는 정치 주자로서 또 그 정치 운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뱉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선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를 구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정계 은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송영길 전 대표 정계 은퇴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뭐 여야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지금 다 만장일치로 이 동그라미 5표를 좀 드셨는데 그런데 저희 아까 그 매경 기사를 좀 같이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사에서 여기 지금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찌라시에 등장한 일부 의원한테 직접 연락해서 돈을 받았는지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몇몇 의원한테만 전화를 돌린 걸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얘기가 정말 돈이 간 게 맞는지 의원들한테 이른바 돌고 있는 지라시라고 하죠. 정보지 같은 거를 보고 맞습니까? 정말 받았습니까? 라고 확인을 본인이 직접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인이 지금 직접 이 정말 돈을 받았냐 물어봤는데 이런 지라시가 돌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갖고 이게 도는데 이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그 지라시 내용에 거론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대체 누구냐? 네. 여기 같이 볼까요? 의혹 명단에 장경태, 김용민, 이수진, 여기 동자 그립니다. 비례 아닙니다. 이수진 의원 얘기가 이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아니 이거 지라시 내용을 이렇게 언론에서 공개하면 어떻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공개하는 이유 이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네.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장경태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장경태 최고위원. 김용민 의원은 당시에 최고위원 후보였고 나는 전당대회 출마한 우원식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다. 근데 돈을 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수진 의원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 사안이 사실 김관옥 소장님 네. 의원들 입장에서는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공천 문제도 있는데 지라시에 내가 정말 아니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굉장히 치명적이죠. 음. 이게 이제 돈하고 연루된 거라 그러면 부정부패의 어떤 이미지가 깔리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겠죠. 지금 그렇지만 이게 그만큼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네. 물어봐도 의원들이 아니라고 하면 네. 뭐 밝혀낼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지라시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대표가 나서서 전화해도 알까 말까 할 정도의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것과 연관 있는 분들은
어차피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나서셔서 네. 내가 이런 일을 받았고 어떤 일을 했다. 그러니 우리는 정계에서 은퇴한다. 또는 뭐 탈당을 한다. 뭐 등등의 것들을 집단적으로 해야만 사실상 뭔가 문제 해결이 나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민주당 전체가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쳇바퀴를 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로서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짧게. 예, 지금 이른바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분들이 뭐 친명계 의원이다, 뭐 이렇게 돼서 지라시가 도는 것 같은데 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용민 의원은 사실상 공개적으로 우현식 의원과 러닝메이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송영길 의원 쪽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본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 저는 이게 정치의 사법화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고발까지 가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고발 얘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 지금 돈 받은 사람들이 누구야라는 얘기가 돌다 보니까 지금 이런 뭐 이른바 지라시까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돈을 준 사람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성만 의원도 돈 봉투를 조달을 했다. 단순히 뭐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쌍따옴표까지 이정근이 닥달해서 1,000만 원 줬어 라고 이성만 의원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누구한테? 주변 지인들한테. 어떤 지인이냐? 민주당 출신의 전직 의원이 실제로 이성만 의원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성만 의원이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성만 의원 사실 가장 초반부터 윤관석 의원이랑 같이 이름이 실명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 녹취에서도 나오죠. 그 녹취 같이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연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아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네, 지금 들어보면 성만이 형이 연결해줘서라는 부분이 있고요.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거 가지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예.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요 내용만 보고 봤을 때 본인 돈은 아니고 본인이 누군가 스폰서를 연결해 줬을 수도 있고 네. 혹은 아니면 뭐 연결은 연결이고 본인 돈도 뭐 실제 본인 각출에 이게 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정당법 위반? 본인이 본인 돈 조달하면 정당법 위반은 아닌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다 정당법 위반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준다는 목적 하에 네. 그 순차적 공모라 그러는데 그렇게 순차적 의사연락 하에 결국에는 이게 최종적으로 그 이른바 당원이라든가 대의원에게 간다는 사정을 알면서 수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 자체는 이제 매수 및 이해 유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은 맞고요. 그 외에도 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돈을 받았던, 돈을 줬던 그것들은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수수 자체가 다 정치자금 수수행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정치자금법 위반도 맞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지금 녹취에 나온 대로 그 얘기가 강내구 그 감사협회 회장이 네. 말한 게 사실이라면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은 여기 지금 연루된 이성만 의원을 포함해서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전당대회 가장 큰 수혜자는 결국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검찰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를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기자들이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송영길 전 대표도 사실 수사 대상이다. 규명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검찰 전대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강래구에 자금을 건넨 사업가 압수수색입니다. 네, 자금을 건넨 사업가, 이른바 스폰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스폰서를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건데 대체 어떤 스폰서 얘기인 건지 저희가 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니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그냥 월요일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네. 엑기스 전수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00을 받으려면 1,000을 불러라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폰서, 검찰이 지금 이 스폰서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MBN이 이 스폰서, 이 사업자, 스폰서로 이 지목을 받고 있는 사업자한테 직접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옛날에 학생 운동을 했었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랑 좀 친분이 있다. 뭐 윤관석, 이정근, 강래구 다 아는 사이 맞다. 그런데 아는 사이는 맞지만 돈을 준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근이 달라고 했을 때도 나는 거절을 했고 이건 녹취 파일 3만 개라고 하는데 이런 지금 현재 공개된 녹취 파일 말고 내가 거절한 것도 다 녹취 파일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주 변호사님, 네. 이게 약간 수사 관련한 내용이어서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 해당 사업가가 진짜 돈을 된 물주, 뭐 스폰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압수수색 결과 뭐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또 약간 미궁에 빠질 수 있는, 결국은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돈을 조달한 것도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철저하게 좀 밝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궁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돈이 배포된 사정들은 있단 말이죠. 네. 뭐 모자라다는 얘기 표현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해갈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최초의 이 자금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실제로 어디서 왔는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지금 있긴 합니다. 네. 오늘 강래구 협회장이 오전 11시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죠. 이르면 오늘 중에 구속영장이 실제로 발부가 될지 여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